네, 안녕하세요. K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기온이 완전히 훅 떨어졌어요. 이제 여름이 끝나가나? 이제 8월 30일인데 여름이 끝났나?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고 좀 싸늘해지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입으려고 20년 전에 산 옷인데 안 입고 있다가 오늘 대충 걸치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밴쿠버 스카이트레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걸 다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요즘에 방송을 매일 이제 뭐 찍어놓고 깜빡하고 안 올린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정신이 없더라고요. 개인적인 일들이 좀 생겼는데 이게 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일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다른 걸 이제 요즘에 좀 생각을 좀 못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매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기회가 날 때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카이트레인에 관련된 얘기예요. 요게 관련된 기사를 여러 가지 뭐 시간이 좀 지난 것도 있고요. 날짜가 좀 지난 것도 있습니다. 작년 기사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냥 들어보시고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이거는 스카이트레인이 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5 car train, 그러니까 이 양을 옛날에는 이게 4개짜리만 달렸잖아요. 엑스포 라인 같은 경우는, 그죠? 맞나요? 그죠? 엑스포 라인이죠. 4개짜리 했는데 그러니까 플랫폼이 끝까지 안 가고 그 중간에 서 있어야지. 중간 앞뒤로 많이 빗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기차가 그 전철이 들어오면 플랫폼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는데, 그죠? 근데 여기는 중간에만 들어와서 아직 사람이 많이 타질 않는구나. 근데 지금 점점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5개짜리 이제 전철이라고 돼 스카이트레인의 운행을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서야 이걸 하고 있나? 2023년인데 이제 이걸 이제 하나 싶기도 한데, 근데 그만큼 이게 상징하는 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스카이트레인이 뭐 옛날에도 되게 중요한 교통 수단이었겠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카이트레인 게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엑스포 라인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조그만 거 2개 다리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도 옛날에 그쪽으로 이제 자원봉사 때문에 좀 가면서 처음에 얘기하더라고. 거기는 왜 2개밖에 안 다녀? 거기는 원래 그래. 사람이 많이 타질 않으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거기도 뭐 코키트람 센터 쪽으로 가는 것도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네, 그만큼 뭐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밴쿠버가 제가 볼 땐 지금도 막 집이 없네 어쩌고 하는데 일단 집을 많이 져야 되고, 하우스뿐만 아니라 그 로우라이즈 콘도, 특히 이제 하이라이즈 콘도가 많이 생겨야 돼요. 그죠? 뭐 버스 디포 중심으로, 그리고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인구가 뭐 한 2배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보면 정말 되게 메트로타운 같은, 메트로타운이야 보통 거대 도시란 뜻이잖아요. 그럼 거대 도시 이미지 확실히 생기지 않을까. 강력도 좀 개발이 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여기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제가 이제 딱 주목했던 게 사진 중에 자리를 이제 재배치를 했어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내부 사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테스트하는 마크 5래요. 근데 보시면 뭐가 다릅니까? 그전하고 의자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의자가 2개로 된 의자가 양쪽으로 주르륵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옆에 사람이랑 앉고 옆에 노숙자 같은 사람 앉으면 냄새나서 짜증나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의자를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여기 2-3개, 저기 3개, 저 끝에 한 개, 나머지는 그냥 다 서서 가는 거, 다 서서. 이게 등기될 수 있게 그냥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스카이트레인 타고 이제 놀라는 게 너무 흔들려서.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흔들리고 특히나 이제 커브 구간에 확실히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잡느라고 부들부들 떨며 잡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것도 토론토에 비하면 굉장히 양반이라는 거. 토론토는 거기는 거의 롤러코스터식으로만 운영한다. 저도 옛날에 한번 타고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의자를 다 없애버리니까 그만큼 사람 많이 태우고 가겠다는 거죠. 그만큼 스카이트레인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있는 스카이트레인 엑스포 라인이 서리까지 왔는데 이 결국은 랭리까지 되는 확정이 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뭐 이건 뭐 연방정부에서 예상 집행이 먼저 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예비공사라 그래야 되나요? 예비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2028년까지 5년이니까 이거는 공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땅굴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운데 이미 그 나무나 이런 것만 싹 베버리고 기둥 세우고 상판은 지나가면서 기계로 뚝뚝 덮으면서 가는 거니까 뭐 말은 쉽지만 내 땅 파는 것보다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뭐 시간 되면 빨리 후다닥 짓겠죠. 여기 특성상 공사 기간 좀 짧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 라인이 완공되고 나면 요 라인 하면 따라 집값이 아마 이제 우리 같은 중산층들 부자들은 아니고 부자들은 이제 스카이트레인 이런 거 들어온 거에 대해서 싫어하진 않겠지만 좋아하진 않죠. 진짜 부자들은 이거랑 상관없이 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뭐 물론 그런 부자들 제가 많이 만나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런 뭐 기사나 책이나 상식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 부자들은 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이 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요 라인이 이제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여기 UBC까지 가는 라인도 지금 공사 중이니까 이제 오픈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어떤 라인이 생길까 이렇게 쭉 어떤 룹 우리나라 2호선처럼 이렇게 루프로 도는 라인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아마 이게 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스가 있잖아요.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스는 빅 익스텐션 이게 이제 2022년의 기사예요. 이게 지금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보시면 이 웨스트 코스트 그러니까 WC 라인이 3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라인인데 이 보시면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 펄플 색깔 있잖아요. 보라색 라인. 여기 어디죠? 여기 맨 처음에 가스스테이션 말고 여기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워터프론트 스테이션에서 이 보라색 색을 타고 쭉 포트모디 지나서 코키틀람 지나서 메프리치 지나서 미션까지 가는 그 미션의 정구장 옆에는 집값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타면 다운타운까지는 시간만 맞추면 40분인데 이게 문제는 오전에 출근 시간 한번 기차들이 주르륵 갔다가 그 기차가 그대로 다시 퇴근할 때 주르륵 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설 그런 기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뮤 트레인이라 그러죠. 그 실퇴근 시간에만 잠시 운행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다행인 건데 그 외의 시간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제발 스케줄 좀 더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래도 1시간에 한 대씩 다녀도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인구도 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디맨딩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여긴 개발하기가 편한 게 그냥 방사형으로 쭉 개발되면 돼요. 물론 뒤에 호수가 있어서 레이크 온타리오가 있어서 여기 한계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뭐 이 앞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쭉 방사형을 펼치면 되니까 기차며 자동차며 고속도로며 잘 발달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쭉 늘어서면서 발전할 수밖에 밑에 국경이고 밑에 산이며 호수며 강이 강도 아니에요. 바다예요. 바다로 막고 있으니까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쭉 펼쳐지니까 어쩔 수 없이 스카이트레인이며 WEC며 기차역이며 옆으로 쭉 개발할 수밖에 없는 되게 단순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룹이나 이런 걸 만들 바에는 우리가 아마 이런 그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션 라인은 아마 이걸 아마 좀 상설화 라인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차 시간은 오전뿐만 아니라 이제 오후에도 계속 다닐 수 있는 어떤 상설 라인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돈을 아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 거잖아요. 그죠? 코키틀람도 굉장히 지금 크게 확장을 했고 이거 확장이 되면 인구가 여기 몰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플리츠하고 미션 지역에도 이제 많이 몰릴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일반 스카이트레인처럼 그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매년 1시간마다 아니면 그 좀 더 사람이 늘어나 30분마다 나중에는 뭐 15분마다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하면은 이 굉장히 이쪽 라인이 어떻게 보면 좀 이 프레이즈 강 이북 지역에 여기 지역은 조금 이제 개발이 좀 등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얼음이 들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인구가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구 일단 늘어나고는 있는데
좀 더 많이 늘어야 돼요. 여기도 왜 그 오전만 다니겠어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용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채산성이 안 맞는 거. 누가 그러면 택스로 그걸 돈 손해 보는 걸 다 메꿔야 되는데 그걸 누가 메꿔주겠어요? 이렇게 하질 못하니까 안 하는 건데, 스카이트레인이 근데 그 시간 이게 밴쿠버에 있는 라인이 그러니까 북미에서는 네 번째로 바쁜 그런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밴쿠버가 그래도 미국의 대도시들 많은데 그래도 네 번째로 가장 비지스트한 라인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보니까 뉴욕, 당연히 뉴욕 이제 엄청난 대도시죠. 이제 뉴욕 한번 또 이런 전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몬트리올 2등이고 3등이 토론토. 세상에, 워싱턴 메트로하고 보다는 살짝 앞에 있는 시애틀인 거죠. 시애틀이 더 큰 도시인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보다 위에 그 밴쿠버에 있는 위에 도시는 뉴욕, 몬트리올, 토론토네요. 그죠? 캐나다가 세상에 3개나 있네요. 왜? 잘해 세상에. 또 세상에 놀랍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다 뉴욕은 빠진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이 정도 인원이 뭐 쓰고 있다. 라이더십 퍼포머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몬트리올은 거의 뭐 2월당 100만 명 가까이 이용한대. 뭐 쭉쭉 나오는데 밴쿠버가 여기서는 뉴욕 근데 1, 2, 3등, 1, 2등은 아마 이 그래프 벗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3등과 격차가 좀 큰 4등입니다. 그죠? 나머지 도시들은 주룩인데 미국은 아마 땅이 너무 커서 이런 거에는 수요가 좀 적지 않나. 자동차 나라잖아요. 자동차의 나라. 물론 캐나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옛날에 팬데믹 때 여기 보시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팬데믹 때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다가 이게 지금은 다시 거의 예전에 88%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나왔을 때는 저도 옛날에 캘거리 있을 때 스카이트레인 거기는 C트레인이라 그래요. C트레인 타봤는데 사람들이 콜록콜록대고 있고, 거기는 일단 뭐 접촉하면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 걸린다 그랬잖아요. 코비드 19. 그러니까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 잡는 거에는 어떤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서 도저히 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차로 다니게 되겠다. 물론 그때는 자동차로 다니는 상황이었지만은 이게 무려 17%까지 떨어졌는데 완전히 텅텅 비어 다니다가 점점 회복이 돼서 이제는 88%, 뭐 거의 90% 앞으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고 인구도 늘어나니까 이제 정책 당국자들도 그런 생각 하겠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5 라인 이게 의자 다 없애버리고 사람 이제 막 꾸역꾸역 넣을 수 있는 스카이트레인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 이제 WEC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도 좀 이제 많이 좀 늘리자, 그런 수요가 막 올라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밴쿠버도 이렇게 막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시장성이 회복이 됐으니까 괜찮네, 올리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보면은 밴쿠버나 지역도 요 라인에 따라서 더 많이 개발이 되고, 거기가 이제 굉장히 컨덴스드,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리고 좀 컨덴스가 무슨 뜻이죠?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아주 부자들이 아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그냥 중산층에 막 들어왔거나 중산층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부자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노릴 수 있는 곳들은 이제 이 라인에 따라서 형성이 되겠죠. 그죠? 이 라인이 형성되고 나면 당연히 시장들이 모여서 다음에 어느 라인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WC 라인이 아마 그 다음에 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왜냐면 여기에 이 역들을 좀 느리고, 그 역들을 좀 원래 새로 지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역들을 좀 늘리고, 그죠? 스테이션을 좀 더 늘리고, 그 스테이션의 주변에 이제 개발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처음에 신도시 같은 개념들이 좀 들어오고, 그죠? 그 시간을 좀 더 이제 빨리빨리, 뭐 지금은 오전하고 하지만 뭐 매 1시간에 최소한 아니면 30분으로 땡겨주면 아마 이 북부 라인이 굉장히 좀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이 스카이트레인도 랭리까지 이었다가 뭐 어디로 있겠어요, 그죠? 계속 있겠죠? 아보츠폴드로 이어지고 이 미션에서 어디로 갈까? 이 위로 갈 것인가? 그것보다는 여기서 아보츠폴드로 내려서 다시 올라가면은, 그죠? 아보츠폴드가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개발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많은 시간 이후에
봤죠? 이거 아까 그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션도 지금 30주년이 되는데 변한 게 없다. 결국은 인구수가 팍팍 물론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 한국처럼 막 뭐 일본처럼 막 그런 인구가 막 구 하나가 100만 명씩 있는 도시 하나에 1000만 명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도시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냥 뭐 특별한 주제는 없어요. 그냥 결국은 이 라인 따라 개발이 덜 될 것 같고 이 다음 혜택은 아마 WC 라인이 될 것 같다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 그런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이제 중산층들이 살만한 집값인 거지. 정말 부자들이 살려는 그런 집들은 물론 스카이트라인 역 주변에는 대부분 없기도 하고 그런 걸 뭐 특별히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들은 왜 그렇게 사는가에 대한 얘기를 뭐 제 생각을 한번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결론 없는 스카이트라인에 대한 오늘 얘기들을 해봤어요. 오늘도 어쨌든 지금 아까 비 왔는데 지금도 비가 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